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였던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 사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 지역 경찰서마다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 기간 노력으로 간신히 10,000명을 넘겼지만 다시 축소될 위기에 놓인 LAPD 경찰 인력의 필요성, 김경일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뉴욕과 LA는 미국에서 가장 큰 1, 2위 도시입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 차이는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을 비교해보면 NYPD는 35,000여 명, LAPD는 9,974명입니다. 민간 조사 인력은 뉴욕이 19,000여 명, LA는 3,000여 명입니다. 민간 조사 인력은 교통, 금융, 재산 범죄를 조사합니다. 분명 관할 지역 인구 차이는 있습니다. NYPD 담당 지역 주민은 838만여 명, LAPD는 387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 차이는 이보다 커 치안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경찰 인력 차이로는 뉴욕 경찰국은 1,000명의 주민을 보호하는데 4.1명의 경찰이 지원하고 LA는 2.5명의 경찰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 인력 차이는 지역 순찰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114마일을 활동하지만 LA 경찰은 21마일에 그쳤습니다. 현재도 LA 경찰 인력은 부족한 상황. 그러나 LA시 예산 삭감으로 경찰 인력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은 현 경찰 인력 유지를 원해 한인 사회는 지역 안전을 위해 경찰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안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데도 있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예산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삭감이 경찰국에서 또 지금 디펀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 치안에 굉장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13개 한인단체 연합은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경찰 예산 삭감 반대를 위해 LA 한인타운 인근 각 커뮤니티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단체연합은 각 단체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진짜 힘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온라인 청원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2차 PPP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내일부터는 지난해 1차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재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1차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지난해 1차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인 기업들은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접수는 2차 지원금 신청자들이 몰리는 내일부터입니다. 1차 때 못 받으신 분이 요번에 첫 번째 프라이드를 신청하신 분이 생각보다 리퀘스트가 없어요. 1차 받았던 분들이 2차 이제 어떻게 언제 신청하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의가 지난주, 요번 주, 오늘 이렇게 계속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인 커뮤니티 은행들은 소수의 예금 기관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2차 신청 접수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각 은행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2차 PPP 접수를 받지 않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2차 신청은 1차 때와 달라진 점도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차에 받으셨던 PPP 대출을 전액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셔야 하고요. 쿼럴리 스테이트먼이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이죠. 또는 이제 애니얼 텍스 리턴으로 비교를 해서 전년 대비 2020년도에 총 금액, 수익 금액, 그로스 레비뉴에서 25% 이상 감소됐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그 전년도 PPP와 많이 다른 점입니다. 2차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최대 $2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월 평균 종업원 급여액의 2.5배 수준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부터 융자 승인까지는 최대 보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내시는 날짜부터 이제 그 펀딩, 론을 자체를 받으시는 그 프로세싱 타임은 각 은행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보통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지원 당시에는 PPP 자금 조기 소진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은 1차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USSB에서 세트해놓은 여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작년처럼 자금이 이렇게 빨리 고갈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2차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격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 이후 이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려 걸어오는 트럼프 대통령. 도중에 멈춰서 미디어를 향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o if you read my speech, and many people have done it, and I've seen it both in the papers and in the media, on television, it's been analyzed, and people thought that what I said was totally appropriat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들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것도 비난했습니다. I think that big tech is doing a horrible thing for our country and to our country. And I believe it's going to be a catastrophic mistake for them. They're dividing and divisive, and they're showing something that I've been predicting for a long time.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에어포스 원을 타고 텍사스 국경 장벽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반이민 정책의 상징인 국경 장벽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탄핵이나 수정헌법 25조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d like to say that free speech is under assault like never before. The 25th Amendment is of zero risk to me, but will come back to haunt Joe Bide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 expression goe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The impeachment hoax is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and most vicious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을 안겨 국경장벽 철거 등 자신의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8일 뒤면 종료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은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하는 결의안까지 처리했는데요. 이제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공화당 상원은 소집 자체를 거부하며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정당의 원내대표가 원외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상원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o Leader McConnell is saying he can't call the Senate back after the House votes for impeachment because it requires unanimous consent, the consent of every senator. That's not true. 척 슈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만 하면 정식 회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맥코넬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I've asked him to call the Senate back. All he needs is my agreement. I'm still minority leader, and his agreement. He's majority leader. And we could come back ASAP and vote to convict Donald Trump and get him out of office now, before any further damage is done. 그러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에 정권을 넘겨주는 데는 동의했지만 공화당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론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트럼프 비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상원회의가 소집됐을 경우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하원에 이어 2번 탄핵을 당하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2차 접종분 확보를 위해 비축해뒀던 대부분의 백신 물량을 1차 접종 확대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데 따른 결정입니다. 앨릭 세이자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미국 내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더딘 것과 관련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대부분의 백신을 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산하 초고속 백신 개발팀은 코로나 백신이 최소 2회분을 접종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 따라 출고된 백신의 절반을 비축해왔고 이는 접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 특성상 비축분이 자칫 사용되기도 전에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도 그동안 백신 물량 비축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대응이라며 이용 가능한 모든 백신을 배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각 주가 비축한 백신 물량을 필요할 경우 65세 이상 고연령자와 기저질환자까지 우선 접종시키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칫 의료진 등 1차 접종자들의 2차 접종 시기가 늦춰질 경우 집단 면역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배포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 지역별로 대규모 접종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경기장이나 놀이공원까지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가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디즈니랜드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디즈니랜드를 포함해 모두 4곳의 대형 백신 접종 장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속 팀들의 홈 구장도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미 샌디에고 페코파크에 드라이브스루 접종 센터가 세워진 데 이어 다저스 구장도 검사장에서 접종 센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다저스 구장 외에도 다음 주까지 5개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시설들이 들어서면 카운티 보건국은 하루 5,000회분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주말까지 백신 100만 회 접종을 목표로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 장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카운티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학대는 늘었지만 신고를 돕던 의무 신고자들과의 접촉은 차단됐기 때문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기관들의 대응과 이에 대한 처벌,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평균 1,700여 명, 하루 평균 5명의 아동들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도 43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우선 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은 24시간 내 현장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학대가 의심되면 아이는 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돼 위탁시설에 맡겨집니다. 추가적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초기부터 양육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아동학대가 중범죄로 규정돼 중상해나 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6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 이후 아동학대 신고 수는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LA 카운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수는 모두 6만 1,400여 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00여 건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학대 발생률은 높아졌지만 외부와의 노출이 차단되며 신고 수가 감소한 것이 이유입니다. With this safety net no longer in place and children largely out of the line of sight, there is an increased risk that physical abuse and general neglect may go unnoticed. 이에 한인 가정 상담소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동보호국 핫라인은 한국어를 하는 소속워커도 있으니까 어느 소통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저되시면 저희 K팸에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의 핫라인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호기관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는 피해 아동들을 위해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9일 LA 한인타운 오가와 킹슬리에서 실종된 70대 한인 남성이 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LAPD는 해당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된 점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가주일 때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샌퍼난도밸리를 비롯한 일부 산간 지역에 시속 35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발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 올류 엘란트라가 2021 북미 올해의 자동차 승용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엘란트라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9년 현대 제네시스, 2012년 엘란트라, 2019년 코나와 제네시스 G70D를 북미 올해의 자동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올류 엘란트라의 수상으로 모두 5번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바디 브랜드 퀀텀 안마의자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스마트홈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전문가들이 28개 부문에서 기술과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벗어난 영국의 빈자리가 터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EU 가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EU 회원국 대사 회담에서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긴장 관계도 완화시킬 것을 시사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